화제의 소설을 영화한 82년생 김지영. 관객수 200만을 돌파하며 인터넷상에서 남녀 평등에 관한 논쟁도 재점화하고 있죠. 우리는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영화가 문제일까요? 우리 사회가 문제일까요? 논리왕의 생각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이 영화, 좋은 페미니즘 영화입니다. 이전에 페미니즘 소재를 담은 영화들이 욕먹었던 이유는 영화의 주제나 흐름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피상적인 페미니즘 요소를 끼워 넣었기 때문이죠. 유명 시리즈의 주인공을 여자로 바꾸기만 하면 그게 페미니즘인가요? 여자들이 꿈꾸는 여성의 모습이란 게 남자와 주먹질로 신체적으로 대결해서 이기는 건가요? 이 영화는 한국 여성인 주인공이 겪는 고통을 다루는 걸 목표로 진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페미니즘 영화입니다. 대놓고 페미 영화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소재 싫어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거를 수 있게도 해주죠. 그리고 이 영화, 잘 만든 영화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요. 원작 소설이 여러 에피소드의 나열 형태로 돼 있어 영화화에 부적합한데 훌륭한 각색과 연출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인데 이에 대한 반응은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제가 볼 때 영화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일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선택적 공감 문제, 둘째로 실화와 픽션의 혼동 문제입니다. 선택적 공감이 왜 문제냐? 우리 옆집 아이가 A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고 다른 도시에 모르는 아이는 B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합시다. 옆집 아이가 A 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매일 옆에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A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됐어요. 하지만 B 병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당연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공감 능력엔 한계가 있어서 직접 겪거나 가까이서 봐야지만 알 수 있죠. 자신이 A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 돈을 A 환자들을 위해 기부도 한다? 그것도 오케이. 자기 마음이니까요.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근데 만약 어쩌면 문제가 되냐? 보건복지부에 희귀병 아동을 위한 복지기금이 있다 쳐요. 이걸 다른 환자들은 고려 안 하고 A병 환자들을 위해 써야 된다고만 주장한다. 병원에서 B희귀병, C희귀병 다른 병들보다 A 환자가 우선 치료되어야 한다고만 주장한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개인의 선택적 공감이 앞서서 공정성을 훼손했으니까요. 선인이 순식간에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을 본 사람들 중에서 이 차이를 구분 못하고 한 발 더 나가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김지영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죠.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엄마와 미래의 아내, 딸에게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여성은 이 사회의 최대 피해자고 여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 비용이 더 쓰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여기서 개싸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B 환자가 A 환자보다 더 힘들고 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A 환자의 고통만 너무 깊게 들여다본 나머지 다른 환자를 희생시켜 A 환자의 처우 개선만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82년생 김지영 보면서 여성의 고통에 공감했으면 군대 영화 보면서 군대 끌려간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도 생각해보고 정치 사회 문제로 연결 지으려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에서 출발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실화와 픽션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지영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런 극단적인 시어머니, 직장 상사, 아버지까지 한 인물에게 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말이 되냐? 너무 자기적인 설정이다. 근데 82년생 김지영이 그냥 픽션이면 이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영화 조커에서 주인공이 겪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관객들이 실제로 똑같이 겪고 있어서 공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조커는 픽션이고 조커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기 위해 극단적인 비극이 설정됐을 뿐입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도 픽션이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만큼 설정을 하는 것은 영화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적이라고 깔 필요는 없는 건데 반대로 이건 픽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실화 배경 다큐멘터리가 아니란 거죠. 만약 실제로 대다수 여성들이 겪는 고통과 차별이 김지영만큼 혹은 그보다도 심하다고 주장하려면 철저히 사실과 통계에만 기반해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영화 말고 책 82년생 김지영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 자료들이 등장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픽션인지 팩트인지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왜 팩트만을 다루는 사회학 서적이 아니라 소설이 돼야 됐을까?
여자들은 이야기가 동반되어 감정이입하게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남자들은 숫자나 팩트에만 기반해 논의하게 선호하는 경향이 여기서도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두 방식이 다 의미 있지만 김지영을 감상할 때 픽션은 픽션으로, 사실은 사실대로 구분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논리학 영화 리뷰 마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